We were 비가 worried, 서울의 son. 거리를 적시던 그날, But you are 나는 still our 가족 son. 앞에 서서 떨리는 We 목소리로 accept 말했다. you. 엄마, 아빠. 저는 게이예요. 그 순간 공기처럼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른 미소가 마치 봄비처럼 내 마음을 녹였다. 괜찮아, 민호야.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 한마디에 28년의 고독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숲속. 나는 민호였다. 1997년생. 이제 28.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매달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내 삶의 일부였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셨다. 나는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민호는 대학도 갔고, 직장도 좋지. 이웃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아래 내 가슴은 항상 무언가로 꽉 막혀 있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였다. 반 친구들이 여자아이들 사진을 보며 깔깔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웃음에 끼지 못했다. 대신 축구공을 차며 남자아이들의 땀 흘리는 등을 바라보는 게 더 설레었다. 민호야,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친구들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몰랐다. 그냥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남자답게 살아라는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더 열심히 공부했다. 고등학교 시절, 드라마에서 동성애자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TV를 껐다. 그게 나와 닿는 게 두려웠다. 대학에 들어가 서울로 상경한 후 자유가 조금 생겼다. 캠퍼스 카페에서 만난 선배, 준혁 형이 내 삶을 바꿨다. 그는 나와 비슷한 눈빛을 가졌다. 민호야, 내가 누구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밤늦게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 형은 나보다 5살 많았고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다. 가족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나.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천천히 해. 강요하지 마. 그때부터 나는 내 감정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했다. 매달 보내는 용돈이 그들의 삶을 지탱했으니까. 내가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질까 봐. 회사에 입사한 후 나는 승승장구했다.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집으로 돈을 보냈다.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밝아졌다. 민호야, 고마워. 내 덕에 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네. 동생 수민이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막내 태민이는 고등학생. 나는 가족의 기둥이었다. 그런데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준혁 형과의 만남이 깊어지면서였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처음 키스한 날, 한강 다리 아래에서 비가 왔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사랑해. 민호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클라이언트가 철회하면서
팀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나는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민호가 왜? 상사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저었다. 그날 밤 준혁 형의 품에 안겨 울었다. 괜찮아질 거야. 같이 이겨내자. 그의 위로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돈을 보내지 못할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조금만 기다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비 오는 날, 나는 용기를 냈다.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집으로 내려가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게이예요. 그리고 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 긴 침묵.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괜찮아.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민호야, 내가 행복하면 돼. 우리 가족이잖아. 그 미소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 멋져. 수민이가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술을 마셨다. 가족이 나를 받아들인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성공의 그림자 아래서 빛나던 미소였다. 시간이 흘렀다. 실직 후,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준혁 형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는 디자이너로 안정된 직장을 가졌지만 나는 불안정했다. 매달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줄었다. 이 정도면 돼,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준혁 형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주말에 남산타워를 오르며 미래를 그렸다. 결혼하자. 민호야. 법이 변하면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호야, 집에 돈이 좀 부족해. 태민이 학원비가. 나는 지갑을 뒤졌다. 곧 보낼게요. 하지만 보낼 돈이 없었다. 프로젝트가 늦어지면서 내 수입이 바닥났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말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래. 알았어. 그날부터 전화가 뜸해졌다. 아버지의 메시지도 줄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장만. 나는 불안해졌다. 준혁 형이 말했다. 가족이잖아. 이해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가 조건 후기였다. 실직의 충격은 컸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왜 실패했지? 왜 가족을 실망시켰지? 준혁 형은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너는 충분해. 이건 과정일 뿐이야. 우리는 함께 이력서를 쓰고 인터뷰를 준비했다. 서울의 IT 업계는 치열했다. 경험 부족이라는 거절이 반복되었다. 나는 카페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며 버텼다. 커피 한 잔 값에 맞바꾸는 코드 작성. 그 돈으로 가족에게 50만 원을 보냈다. 고마워. 민호야.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왔다. 태민이의 생일이었다. 나는 작은 선물을 사서 집으로 갔다.
식탁에 앉아 가족이 모였다. 수민이가 말했다. 형, 요즘 어때? 직장 구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구할 거야.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게이든 뭐든 우리는 내 편이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준혁 형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물으면 나는 잘 있어요 라고만 했다. 시간이 흘러 내 상황은 악화되었다.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끊기면서 집세를 내기조차 버거웠다. 준혁 형이 내가 낼게 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같이 나누자. 우리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는 편의점 야간 근무, 그는 그래픽 작업. 피곤한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 안에서 나는 사랑을 느꼈다. 진짜 사랑. 하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건조해졌다. 돈 보낼 수 있니? 직설적인 물음. 나는 이번 달은 어렵네요 라고 답했다. 침묵. 알았어. 수민이도 돈이 필요해. 그날 나는 울었다. 준혁 형의 가슴에 기대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게이어서 아니면 돈 때문.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안아주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전부. 나는 그의 말을 새겼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남자라면 돈 벌어 가족 지켜 라고 하던 말. 나는 그 기준에 맞추려 애썼다. 개인 나조차 성공한 아들로 보이려 했다. 커밍아웃 후의 미소는 그 성공의 연장선이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나는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명절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생들의 눈빛이 피했다. 식사 중 아버지가 말했다. 민호야, 요즘 왜 돈을 안 보내? 직설적이었다. 나는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렸다. 아빠, 지금 상황이.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내 덕에 살았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저 개인계 문제예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건 괜찮아. 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우리도 약해져.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눈 속을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준혁 형에게 전화했다. 집에 가기 싫어. 그는 달려와 나를 안았다. 여기 있어. 우리 둘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었다. 게이어도 괜찮다던 미소는 돈줄이 튼튼할 때만 빛났다. 나는 준혁 형의 손을 잡고 새 삶을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아직 멀었다. 시간의 흐름 속 나는 변화했다. 커뮤니티를 찾았다. 온라인 LGBT 그룹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 누군가의 말에 공감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이 날 버렸어. 눈물이 흘렀지만 박수 소리가 들렸다. 너는 강해. 내가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스타트업. 급여는 적지만 자유로웠다. 준혁 형과 함께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집 사자. 우리 둘이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자 나는 선물을 보냈다. 작은 목걸이. 답장은 없었다. 괜찮아,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날 수민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 집에 와. 아빠가 아프셨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기차를 탔다. 부산의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 문제야. 피로가 쌓여서 어머니의 눈이 붉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내 탓 아냐. 내가 개인 것도 이제 받아들였어. 하지만 가족은 힘들어.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그녀가 울었다. 내가 돈 안 보내니까 아빠가 더 일했어. 공장에서 야간까지.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제 늦었어. 수민이가 직장 구했어. 태민이도. 나는 멍해졌다.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퇴원 후 집 분위기는 차가웠다. 식사 시간에 준혁 형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건 하며 말을 막았다. 민호야, 이웃들이 소문내. 조심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쓴웃음. 아빠, 저는 행복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미소는 사라졌다. 행복. 가족이 무너지는데 나는 부산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와 준혁 형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가족이 날 버렸어. 진짜로. 그는 나를 안고 말했다. 너의 가족은 이제 나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그날 우리는 LGBT 센터에 갔다.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를 나눴다.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멤버 하나가 말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너부터 자신을 사랑해.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성공으로 보너스를 받았다. 준혁 형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태민이의 졸업식 초대가 왔다. 형. 짧은 메시지. 나는 갔다. 행사장 후 태민이가 말했다. 형, 고마워. 하지만 집에서 형 이야기 하지 마.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준혁 형이 말했다. 변하는 시간이야. 포기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의 상처를 직시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성공으로 가린 자아.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기로 했다. 여름이 깊어졌다. 더위 속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자 반응이 왔다. 공감되어 강해지세요. 그 피드백이 힘을 주었다.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낙엽이 거리를 물들일 때 나는 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민호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이었어요. 팀장의 말이 기뻤다. 준혁 형과 축하 파티를 했다. 친구들, 커뮤니티 멤버들이 모였다. 축하해.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 안에서 나는 가족의 빈자리를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게 내 가족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운명은 장난쳤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호야, 아빠가 다시 아프셨어. 와줄래? 나는 서둘렀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했다. 암초기야.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빠,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사랑을 조건으로 봤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빠,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진심으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파트너, 준혁이 데려와. 나는 놀랐다. 준혁 형을 불렀다. 그는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제가 민호를 지킬게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가족이야. 치료 과정은 길었다. 나는 휴가를 내고 곁을 지켰다.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우리도 두려웠어. 사회가, 이웃이, 내가 개인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게다가 내 돈이 없으면 나는 안아주었다.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동생들도 변했다. 수민이가 말했다. 형, 나도 공부하면서 느꼈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태민이가 준혁 형에게 형부라고 불렀다. 작은 변화였다. 아버지의 병은 회복되었다. 퇴원일,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다. 식탁에 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민호야, 내 삶을 응원해. 아버지의 말. 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이었다. 아버지의 치료비가 쌓였다. 나는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다. 준혁 형도 도왔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가족의 태도가 다시 미묘해졌다. 민호야, 더 보내줄 수 없어. 어머니의 물음. 나는 피곤했다. 엄마, 이게 전부예요. 긴장된 공기.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 속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돕되 경계를 세웠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서운해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준혁 형과 함께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 상담사의 말. 시간의 흐름이 치유를 가져왔다. 나는 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조건의 미소라는 제목.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자아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내 삶은 안정되었다. 책의 성공으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LGBT 청소년들을 만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 내 과거가 비쳤다. 준혁 형과 우리는 동거를 공식화했다. 작은 결혼식.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건배했다. 민호와 준혁, 행복하세요. 진심이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편견. 거리에서 손잡고 걸을 때 시선이 따가웠다. 퀴어, 속삭임. 나는 무시했다. 이게 우리 삶이야. 가족도 변화를 보였다. 어머니가 센터 모임에 왔다. 민호야. 내 친구들. 멋져.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봄.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갔다. 강원도의 산책로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호야. 내가 잘못 가르쳤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안아주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여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지원 앱 개발. 누구나 안전한 공간을 팀원들과 밤을 새웠다. 준혁 형이 디자인을 도왔다. 성공할 거라는 확신. 가을. 책 순회 강연 중. 예상치 못한 만남. 옛 동창이 왔다. 민호야. 내 이야기 읽었어. 용기 줬어. 그는 나와 비슷한 고백을 했다. 우리는 포옹했다. 함께 싸우자. 겨울. 가족 모임. 이번엔 진짜였다. 태민이가 형. 나도 지지할게 라고. 수민이가 준혁 형에게 요리법을 물었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변화는 시간과 노력의 결과였다. 내 내면은 깊어졌다. 매일 일기 쓰기. 오늘의 감사, 준혁의 미소, 가족의 변화, 나의 성장.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강함을 주었다. 시간은 무자비했다. 2027년 앱이 런칭되었다. 수천 명의 사용자가 모였다. 고마워. 이 앱 덕에 용기 냈어. 피드백이 쏟아졌다. 나는 상을 받았다. 사회공헌상 무대에서 말했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가족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어머니가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왔다. 내가 도울게. 아버지가 건강을 관리하며 민호 덕에 깨달았어 라고. 동생들은 독립했다. 수민이 결혼 소식. 형. 축하해.
하지만 시련이 왔다. 준혁 형의 회사 도산. 그는 실직했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내가 있잖아, 역할을 바꿨다. 내가 버팀목이 되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도왔다. 모금, 일자리 추천. 너희는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가을, 준혁 형이 새 직장을 찾았다. 디자이너로 우리는 다시 안정되었다. 가족이 도왔다. 필요하면 말해. 어머니의 말. 변화였다. 내 내면 성장. 명상. 육아. 자아를 사랑하라. 책을 썼다. 두 번째 책. 시간의 용서. 2028년. 삶은 순환했다. 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해외 강연. 한국의 이야기. 세계의 청중의 박수. 가족과 함께한 명절. 모두가 모였다. 준혁 형 포함. 가족 사진 찍자. 웃음. 하지만 깊은 반성.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상담으로 풀었다. 용서해. 자신에게. 동생 태민이 커밍아웃. 형처럼 나는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가족이 받아들였다. 괜찮아. 시간의 힘. 조건에서 무조건으로. 내 삶의 교훈. 사랑은 성장한다. 2029년. 결혼 법안 통과.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 가족과 친구들. 영원히 서약. 아버지의 말. 민호야. 내 미소가 최고야. 책 세 번째. 새로운 가족. 베스트셀러. 결말. 나는 알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 조건이 아닌 영원한 지지. 내 여정은 계속된다. 사랑으로.